아이엠머니의 이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소식들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적인 분석을 위한 아이엠머니의 김지아 기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엠만에서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과 기술적인 분석을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엠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해 드리려고 하니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저번 주에 있었던 상황과 오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블 바텀의 추가 진행 여부보다는 일단은 반등의 관점에서 살핀다라는 게 지난주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방송 이후에도 일주간 보면은 좀 눌림이 계속됐어요. 시장 전체 트렌드가 좀 돌아가는 상황에서 좀 지체된 측면이 있고, 근데 어제 좀 강한 반등이 났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났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만족할 만큼은 터지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또 말미에 차트 체크할 때 다시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원데이 파이코인의 차트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나왔다 치더라도 이 구간 네, 자체가 굉장히 좀 횡보하면서도 고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음, 이제 조롱도 많이 뭐 받으실 그런 케이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네네. 그 뭐, 무작정 희망회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리또 소속이라는 뭐 그런 조롱과 함께 몇 년 동안 그렇게 놀리는 받아왔고, 네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뭐 5년 전에도 뭐 2,000불이었더니 지금도 2,000불이지 않았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렇게 많이 좀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상장하는 데까지 이제 걸린 시간에 비해서는 아직 상장한 지는 몇 개월이 좀 지나지 않았으니까 다른 코인 뭐 그런 리플과 이더리움 같은 사례를 보시면서 너무 그렇게 좀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제 시작한 갓난애기 같은 종목인데 네. 어, 너무 기대감,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 낳으면은 기대감을 엄청 아, 가지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것처럼 기대감은 뭐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일정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네. 예, 내 움직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파이코인과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던 어떤 코인은 뭐 잘 나간다. 그런데 파이는 계속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가격적인 물론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타냐, 어떤 내러티브냐 따라 가지고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성이나 비즈니스 제외하고 이제 가격만 이렇게 서로 비교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멘탈이 좀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바탕에는 이제 파이코인이 어떤 비즈니스를 통하고 어떤 쪽에 이점이 있는지 그 음,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만약에 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틀린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뭐 과감히 결정을 내려셔야겠죠. 그렇죠. 예, 네네. 뭐 종목을 보실 때는 거래량을 중심으로 보시고 기술적으로는 네. 어쨌든 기본적 내용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이어서 가는지 여부 위주로 보시면은 이거를 너무 조급해하게 보시면서 몇 달 안에 승부가 날 것처럼 그렇게 조급해 하시면 사실은 큰 수익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기간은 대단히 짧게 보시면 안 된다. 뭐 시장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지금 파이코인도 그 움직임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빠르게 네. 그러면 파이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식 그 트위터에 좀 게시된 내용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5월 14일 날 생태계 주요 발표로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상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알려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음, 수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디앱 이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파이코인과 그렇죠.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음,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야지만 이제 생태계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음, 쪽 소식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파트너십이라든가 그리고 회로를 좀 더 돌려보자면 뭐 거래소 쪽의 소식도
조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 방송 이후에 또 뭐 여러 기사들에서도 보니까 그 후오비 쪽에서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슈맨이 체크해 준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신규 상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얘기들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쪽에서는 혼자서는 이렇게 확장시켜 난다기보다는 이게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좀 뭔가 빅 어나운스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번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과 연결된 것입니다. 뱅크샤라고 기억하시겠죠? 암호화폐 통합 플랫폼이라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음. 이제 파이코인의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인 KYB에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뱅크샤는 이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100개국 이상의 사용자가 현금으로 파이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네, 이거는 파이코인의 글로벌 접근성과 이제 합법성을 좀 강화하는 좀 중요한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네, 좀 더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더 많은 사용자가 파이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음. 장기적으로 채택률과 네트워크 활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앞에서 에코시스템 얘기했던 내용들하고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 뱅크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사업자잖아요. 네, 예, 타 사업자하고의 연결고리들을 계속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실제로 뭐 기사들도 보고 뭐 기대 심리에 막 커뮤니티에 글들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네, 이런 자체 역량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금융 쪽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이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뭐 호재죠. 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네, 다음은 이것도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2025년 5월 14일에서 16일 날 코인데스크가 주관하는 콘센서스 2025가 열립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니콜라스 파운더가 이제 참석을 해서 스피커로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어떤 폭탄 발언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때 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유효한 어떤 이벤트 중에 하나이니까 5월 네. 14일에서 15일 어떤 얘기가 나온지 또 그때 되면은 또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겹치네요. 아, 그렇죠. 요 네네. 요 날짜랑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에코시스템 네네. 발표 날짜하고 겹치는 거 보면 아마 저 내용을 저때 그럴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컨센서스에서 얘기를 하고, 뭐, 트위터에서 네. 공식적으로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게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에 관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네. 차트 체크,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의 일봉 차트 기준으로 차트 체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 내용인 거죠? 네, 네. 지난주 5월 1일 날 우리가 방송을 했을 때 그때 움직임은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냐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요 과정이 나왔으면 이 움직임이 지금 이때 나왔던 움직임, 이때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돌파를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어지지 못하고 3바텀 형태로 모습이 만들어지느냐 해서 좀 리스크 있게 봤는데 또 잘 찍히면서 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에 거래량보다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유효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의견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제가 표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노란색 매물대
매물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시황 방송하고 오늘의 알트에서 여러 차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황 방송하고 오늘의 알트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조금 익숙해지시기 바라고, 지금 노란색 매물대라고 저희가 중립 매물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립 매물대 안에서 반등이 시작이 된 것 같다. 우리가 이때 기대했던 움직임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걸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평선으로는 52평에 이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우리가 체크했던 값으로는 1차 저항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들 0.664달러에서의 저항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 위로 먼저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미션인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네. 첫 번째 미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요 과정이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두 번째 미션 2차 저항 구간에 대한 확인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0.79달러고 0.83달러 정도 되는데, 자, 여기를 이제 넘지를 못하면은 다시 돌파했던 여기 0.664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0.9달러를 향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대했던 움직임이 한 주 늦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0.9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간 제일 중요한 그런 값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네. 여기를 우리가 정의를 한 게 0.9달러 위로 차트가 올라서 지지받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바뀐다. 확정이다. 이때는 추세가 바뀌는 게 확정이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여기를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제 앞에 구간에 대한 확인과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오는 게 향후 자 파이코인의 반등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에 단기간은 중요한 자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0.9달러까지 한 번에 물론 가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차 저항 구간과 2차 저항 구간의 어떤 미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차근차근 그렇죠.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네. 이게 이렇게 저희들이 체크하는 저항의 값들을 그냥 단번에 뚫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다시 내려와서 지지 테스트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다시 안 오는 게 좋잖아요. 네네. 안 오려면 확인을 하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미션 지금 진행 중이고, 종가가 위로 올라가면 일단 첫 번째 미션은 성공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0.79하고 0.83달러 여기 저항을 뚫어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가는 게 우리가 보는 지금 시점에서의 베스트한 모습이 될 것 같고, 요게 저항이 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다. 뭐 요 정도는 조금 염두에 두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움직임을 살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파이코인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루한 행보 혹은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형세를 띄었는데요. 네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음, 비트와 알트가 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파이도 조금은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네네. 보통은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잖아요. 그런 코인들이 그렇지만 간혹 있기는 있죠. 네. 그렇죠. 네네.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장의 경제 상황이나 시장의 상황의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딱 그 타이밍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살펴도 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파이코인에 대한 오늘도 간단한 소식과 함께 차트 체크 분석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게 파이코인뿐만이 아니라 매일 오후에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오늘의 알트 이렇게 영상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도복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뭐 댓글에 써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네, 저희 라이브와 동영상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파이코인과 함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